자, 지금부터 고1 2학기 기말고사 힌트지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복소수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을 고르시오. 실제 기말고사 시험지에는 보기가 5개 있기 때문에 고르시오라는 표현이 사용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2-7i의 실수 부분은 그랬죠. 다 아시다시피 실수 부분은 2가 되겠습니다. 허수 부분은 i 앞에 있는 숫자를 찾아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허수 부분이 마이너스 7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개의 보기 중 2-7i의 실수 부분은 2,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7이다. 이 문장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주의해 주실 점은 허수 부분을 이야기할 때 마이너스 7이라고 하셔야 되는데 마이너스 7i라고 이야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써드리면 허수 부분을 답할 때는 죄송합니다. 허수 부분을 답할 때는 i를 제외하고 답을 하신다. 이 부분만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실수 x, y의 값을 구하시오. 보시다시피 이 가운데 는이 있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복소수의 실수 부분인 x 플러스 y와 오른쪽 복소수의 실수 부분인 4가 같아야 하고요. 또 왼쪽 복소수의 허수 부분인 플러스 9와 플러스 9니까 9라고 써도 되겠죠. 오른쪽 복소수의 허수 부분인 y가 어떻다? 같다. 이렇게 두 가지 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식을 통해서 x값, y값을 구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뒤에 식 보시면 아시겠지만 y값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9는 y. 그렇기 때문에 앞에 식에서 x 플러스 y 대신에 9라고 써도 되겠죠? 그러면 x 플러스 9는 4이기 때문에 이 플러스 9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아시다시피 이항하면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9가 마이너스 9로. 그러므로 x는 얼마냐? 4 빼기 9 해서 마이너스 5. 그리고 y값은 아까 9라고 구했습니다. 그러므로 x는 마이너스 5, y는 9. 요 답을 보기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가겠습니다. 다음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를 구하시오. 아시다시피 켤레 복소수란 실수 부분의 부호는 건드리지 않고요.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답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문제가 4 플러스 루트 6i잖아요. 그러므로 4 마이너스 루트 6i 플러스 부호가 반대가 되므로 마이너스. 그래서 보기 중에 4 마이너스 루트 6i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이 쳤네요. 계속 가겠습니다. 4번 다음을 계산하시오. 자, 무슨 계산인고 하고 봤더니 덧셈입니다. 그럼 덧셈은 원칙이 있습니다. 복소수끼리의 덧셈과 뺄셈은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그리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이렇게 끼리끼리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실수 부분이 5하고 6이죠. 그러므로 답이 어떻게 되느냐? 5 더하기 6 해서 11.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i라고 써 있지만 i 앞에 1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간주하시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더해서 마이너스 4i 이렇게 풀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계산을 한다.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도 다음을 계산하시오 그랬는데 이번에는 보시다시피 가로와 가로 사이에 빼기 부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앞에 4번 문제에서 풀던 것처럼 실수 부분끼리 빼시고 허수 부분끼리 빼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뺄셈보다는 우리가 덧셈이 익숙합니다. 더 잘합니다. 그러므로 뺄셈 같은 경우에는 뺄셈으로 푸시기보다는 이렇게 앞에 복소수는 그대로 적어주시고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셔서 뒤에 있는 복소수의 부호가 반대가 될 겁니다. 보시면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은 플러스 3 이렇게 바꿔서 풀어주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답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수 부분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10 허수 부분끼리 죄송합니다. 허수 부분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기 때문에 플러스 2i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계산하시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서 풀었던 두 문제와 달리 가로와 가로 사이에 아무런 연산기호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무슨 셈이냐? 곱셈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곱셈은 일반적으로 분배 법칙을 통해서 보통 이렇게 항이 2개, 2개짜리인 거 곱할 때는 4번의 곱셈을 하는데 보신 분들, 눈치채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지금 이 두 복소수는 켤레 복소수 관계입니다.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반대죠. 그래서 이렇게 켤레 복소수끼리의 곱셈에서는 곱셈을 4번 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2번만 합니다. 그래서 앞에 것끼리 7, 7은 뒤에 것끼리 3i, 3i 이렇게 2번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7, 7에 49 3, 3은 마이너스 9 i의 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i 제곱이 다 아시다시피 마이너스 1이므로 앞에 있는 개수의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플러스 죄송합니다. 플러스 9 그러면 49 더하기 9 하면 되겠죠? 얼마일까요? 58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기에서 58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다음을 계산하시오. 3 플러스 i의 전체 제곱이 써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전체 제곱 문제는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배웠던 싸그리 공식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싸그리 공식을 좀 이용해 보면 앞에 거 제곱해서 앞에다 쓰시고 뒤에 거 제곱해서 뒤에다 쓰시고 싸그리 곱해서 가운데에다가 적어주시면 공식으로 다음 식을 계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가 지금 3이잖아요. 그래서 3에 제곱하면 3, 3은 9. 자, 뒤에가 i입니다.
i를 제곱하니까 플러스 i의 제곱. 그럼 싹 다 곱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부호는 플러스가 보이고요. 숫자는 3하고 2가 보여서 3이 6, 그 다음에 i. 제가 뭐 빠뜨린 거 전혀 없습니다. 싹 다 곱해서 가운데다가 6i를 채워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므로 실수 부분 9와 마이너스 1을 더해서 8, 그리고 6i는 그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7번 문제의 답은 8 플러스 6i입니다. 잘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계산하시오. 역시나 가로와 가로 사이에 아무런 연산기호가 없는 걸로 봐서 곱셈 문제겠죠. 근데 이제 이 곱셈 같은 경우에는 켤레복소수끼리의 곱셈이 아니라서 곱하기를 4번 하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4번 곱셈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2, 1은 2. 그 다음에 2, 3은 마이너스 6i. 그 다음에 3, 1은 마이너스가 하나 있죠? 마이너스 3i. 마지막 3, 3은 9인데 부호가 같아서 플러스 9i의 제곱. 이렇게 풀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i 제곱이 얼마이므로 마이너스 1이므로 이 허수 부분끼리 더하기 빼기 가능하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 진행해 보면 마이너스 9i, 그리고 플러스 9는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면서 부호가 반대할 마이너스 9가 됩니다. 그럼 2하고 마이너스 9는 실수 부분끼리이므로 계산이 가능해지겠죠. 마이너스 7, 마이너스 9i.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을 a 플러스 bi의 꼴로 나타내시오. 자, 이 문제는 분모에 있는 i를 어떻게 해서 없애주시면 되는데, 우리 지난번에 분모에 i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이 i를 없앨 수 있느냐. 자, 앞에 6번 문제에서 힌트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6번 문제 보시면 켤레복소수끼리 곱셈을 해보니까 답에 i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번 문제도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분모가 2 플러스 i니까 2 마이너스 i를 곱해줍니다. 다만 분모한테만 곱하기를 해주면 다른 분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꼭 동일한 양을 분자에도 곱하기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분모는 켤레복소수끼리의 곱셈이기 때문에 2는 4, i는 i제곱. 이렇게 두 번의 곱셈만 해주시면 되고요. 분자 같은 경우에는 3이 이렇게 분배 법칙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3이 6, 그 다음에 3 곱하기 마이너스 i, 그래서 마이너스 3i.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i제곱은 얼마이므로? 마이너스 1이므로 분모가 4 빼기 마이너스 1, 그래서 5분의 분자는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풀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도 9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분모에 1-i의 이 i를 없애기 위해 켤레복소수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분모는 1, 1은 1, i는 마이너스 i 제곱. 죄송합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분자는 켤레복소수 끼리가 아니라서 곱하기를 4번 하셔야 됩니다. 1, 1은 1, 1 곱하기 i는 1i, 그러니까 i, 여기도 i, 그 다음에 i 곱하니까 i의 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다 아시다시피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므로 분모는 1 빼기 마이너스 1, 그래서 2로 계산이 됩니다. 분자도 맨 앞에 있는 1과 맨 뒤에 있는 마이너스 1을 더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요 가운데 i랑 i를 더한 2i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이 얼마냐? i. 이렇게 i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i의 170 세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 문제는 수업 시간에 배웠던 i의 거듭 제곱의 규칙을 좀 숙지하고 있으셔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i의 거듭 제곱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느냐? 일단 i가 있고 거기에 i를 한 번 더 곱하면, 즉 i를 제곱하면 아시다시피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 i를 또 한 번 곱하면, 즉 마이너스 1에 i를 곱하면 마이너스 1i, 즉 마이너스 i가 됩니다. 거기에 또 i를 곱하면, 즉 i를 4번 곱하면 다시 1이 됩니다. 그러면 1은 곱하나 마나한 숫자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여기에 한 번 더 i를 곱하면 처음에 있었던 i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i의 거듭제곱은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다시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요 순서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주어진 문제가 173제곱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173번을 세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이럴 때는 173을 4로 나눠봅니다. 왜? 4개씩 순환되고 있기 때문에 4로 나눠보면 4, 4, 16, 그 다음에 13이니까 4, 3, 12, 그래서 1. 즉 4개씩 43바퀴 돌고 한 번을 더 간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얼마가 되느냐? i가 됩니다. 응용을 해보면 나머지가 1이 아니라 2가 나왔다면 마이너스 1이 답이 될 거고요. 나머지가 3이 나왔다면 마이너스 i로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나머지가 0 나누어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답을 뭘로? 1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다음을 허수 단위 i를 사용하여 나타내시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문제는 수업 시간에 배웠던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뭘로 쓸 수 있다? i로 빼낼 수 있다. 이 표현이 기억이 나셔야지 이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어진 문제가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3에서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해주시고요. 여기 요 마이너스가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i로
이렇게 밖에 루트 밖으로 빼내줍니다. 빼내실 때 이 루트의 지붕이 i를 덮지 않게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는데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13이므로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기 중에서 마이너스 루트 13i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다음을 허수단위 i입니다. i를 사용하여 나타내시오. 아까 12번이랑 똑같이 풀이하시면 되는데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를 i로 빼내면 마이너스 81i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루트 81의 뜻이 제곱하면 81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런 구구단이 있나요? 99, 81이죠. 그래서 제곱하면 81은 굳이 루트라는 기호를 쓸 필요 없이 9로 루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셔도 됩니다. 그러므로 13번의 답은 9i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다음 수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제곱근은 다 아시다시피 제곱의 뿌리, 제곱의 근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항상 제곱근은 답이 두 개라 그랬어요.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그러므로 제곱근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에서 답을 이야기하실 때는 필수적으로 제일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왜? 양의 제곱근. 제곱근은 항상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으로 나뉘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주시고 제곱해서 마이너스 음수가 되는 구구단은 없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우리가 루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답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6분의 7인데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아까 i로 빼낼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분자는 모르겠지만 분모는 16, 루트 16 그러면 제곱하면 16이라는 뜻이잖아요. 구구단에 제곱해서 16이 되는 숫자가 있나요? 네, 4를 제곱하면 4, 4, 16입니다. 그러므로 분모에 있는 루트 16은 4로 루트를 벗겨주시고 7은 제곱해서 7이 되는 구구단이 없기 때문에 루트를 계속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15번의 답은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루트 7i 이렇게 풀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서술형입니다. 서술형 1번 다음을 계산하시오. 가로와 가로 사이를 보니 아무런 연산기호가 없습니다. 곱셈이죠. 그것도 내용물이 똑같고 부호만 다른, 이걸 복소수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하죠? 켤레 복소수끼리의 곱셈이죠. 그럼 곱셈을 몇 번만 한다고요? 네, 2번만 합니다. 앞에 것끼리 뒤에 것끼리. 그러므로 루트 7 곱하면 7, 7에 49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7입니다. 왜? 루트 7의 뜻이 뭐냐? 제곱하면 7. 근데 지금 제곱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7로 계산해 주시고 플러스 i 마이너스 i 곱하면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마이너스 i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i는 제곱하면 부호가 마이너스 1이 되므로 7 빼기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서술형에서는 문제 유형은 똑같지만 요 안에 있는 숫자나 부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서술형 2번. 다음을 A 플러스 BI의 꼴로 나타내시오. 자, 요거는 객관식 9번, 10번과 같은 유형이죠. 우리 앞에서 배웠다시피 분모에 있는 i를 없애야 하기 때문에 분모의 켤레 복소수를 위아래로 곱해줍니다. 그럼 곱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4, 4, 16, 3, 3은 9, i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분자는 켤레 복소수끼리의 곱셈이 아니기 때문에 곱하기를 한 번 4, 4, 16, 두 번 4, 3, 12i, 세 번 3, 4, 12i, 마지막 3, 3은 9i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i 제곱이 얼마이므로 i 제곱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므로 분모는 16 플러스 9가 되고요. 분자는 16 플러스 12i와 12i는 허수 부분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줍니다. 24i 그리고 플러스 9는 i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면서 부호가 반대가 되므로 마이너스 9. 그럼 16 더하기 9는 얼마죠? 25분의 16 빼기 9는 7 플러스 24i. 약분이 되면 약분을 하지만 약분이 되지 않으므로 이렇게 답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술형은 답만 답안지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서술형 3번. 다음 수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아까 14번, 15번 문제에서 보셨다시피 제곱근은 항상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두 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앞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써주시고 음수이기 때문에 루트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i로 빼낼 수 있으므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분의 1 i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 루트 안에 있는 9, 루트 안에 있는 1은 다 제곱해서 9가 되는 숫자가 9구단에 있습니다. 제곱해서 1이 되는 것도 9구단은 아니지만 1, 1은 1이잖아요. 1의 제곱도 1, 3의 제곱도 9. 그러므로 루트라는 기호를 굳이 사용하지 않고 3분의 1 i 이렇게 풀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객관식 15개, 서술형 3개, 총 18문제의 풀이를 좀 마무리해 봤는데요. 혹시라도 이 풀이를 보시고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제 개인 휴대폰 번호 적어드리겠습니다. 010-7341-3606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시고 시험 때 뵙겠습니다.